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사령탑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했습니다. 이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던 두 사람이었는데요. 순차 교체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번에 다 바꿨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새로 발표된 홍남기 내정자하고요. 김수현 실장하고요. 어떤 의미로 담은 인사일까요? 일단은 두 김앤장이라고 불렸던 김동연 네. 경제부총리 장하성 실장에 대한 교체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시기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았고요. 두 인사 간의 불협화음이 났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교체는 수순이었을 텐데 홍남기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시장을 거치면서 언제든지 투입되고 났을 때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관료 출신이고요.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수석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발굴의 능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장하성 실장이 들어오고 나서 전통적인 학자 출신이고 시민사회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현실적인 정책을 수행해보지 못한 경험에 대한 무경험 속에서 나타났던 오류들이 상당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네. 오히려 김수현 신임 실장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한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남기 신임 내정자를 통해서 김동연 과거 부총리 때 엇박자가 났던 부분들까지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담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의 경제 투톱 교체 단행을 두고요. 김동연 부총리가요, 이 막판에 작심 발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이 말이 전격 교체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문제의 그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에서만큼은 거의 경제 연정이라고 하는 정도로까지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필요하면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막판에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이 청와대 쪽의 반응이 상당히 심각해진 걸로 들었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대다수는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청와대 위주로 어떤 경제 정책을 이끌어갔던 것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발언을 있은 이후에 교체가 됐잖아요. 홍남기 네. 경제 신임 부총리와 김수현 이제 신임 실장으로. 근데 저는 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가 더욱더 심화되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장하성 실장보다 청와대 내부에서 김수현 수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악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이제 신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갈등을 많이 보면서 네. 청와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랑은 각을 세우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을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이냐,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김수현 정책실장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두 사람이 갈등을 하지 않을지언정 청와대에서 경제 부처를 쥐고 흔드는 그러한 장악력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김동연 부총리 전 부총리가 지적했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 사람 맞냐, 어떻게 치고 빠지는 발언을 계속하지라는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해했고요. 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건건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대립각을 세워왔었는데 마지막 말이요. 이제 국회에서 조만간 또 뵐 거라는 취지로 얘기한 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예, 우리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여야 공이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받고 러브콜을 받아온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굉장히 좀 뭔가 그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해온 행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총장 취임식에 보면 오바마의 그 취임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본인이 살아온 역정의 모든 사람들을 뒤에 백에 세워놓고 한 분씩을 지칭해 가면서 이제 한다든가 이런 것들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네. 행사들을 많이 기획해 왔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살아온 역정 자체가 11살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그쵸. 그리고 그 세 동생과 어머니를 건사하기 위해서 상고를 일부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야간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 대학을 들어가서 또 그 야간 대학에서 두 개과 그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그 합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렵다는 서울대 경제학과들만 경쟁을 한다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예산실장을 꿰차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런 네.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본인도 과거의 그 행보나 이런 걸 보면 그 뭐 아주 정치권으로 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더라고요. 김 변호사님, 지금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적극적인 곳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한 야권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코드가 잘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분야에 대한 그 견해가 자유한국당 쪽과 더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본인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선명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네. 이런 흑수저 출신의 뭐 관료 엘리트 출신 이런 어떤 스토리 같이 결합이 되면은 지금 현재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굉장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탐나는 인재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김동연 부총리가 뭐 그동안 관료 출신은 했지만 네. 직접 정치를 해본 그런 경험은 없기 때문에 과연 실제 정치 무대에 나섰을 때 얼만큼 흥행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것 같은 어떤 모호한 정체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뚜렷한 지지 세력이 이제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뒤집어 보면 정통 관료였다.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